슬기로운 단도박생활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담하는 남자입니다. 다시 또 인사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단도박 과정에서 도박 중독 회복의 과정에서 대안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성공적인 대안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준비하였습니다. 성공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했던 대안활동이 단도박 과정에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단도박 과정에서 대안활동을 하는데요. 어떤 분은 대안활동을 하고 효과를 본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대안활동을 해야 한다는 게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다 아시는 사실일 텐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어떤 대안활동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대안활동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느낌, 어떤 경험을 주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대안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대안활동을 통해서 어떤 경험, 어떤 느낌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요. 대안활동이 어떤 형태를 갖춰야 하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을 거고요. 또 대안활동에 대해서 여러 설명을 들었지만 아마 저와 같은 내용으로 설명드리는 경우를 저는 아직까지 접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제가 상담을 진행하면서 단도박을 오래 유지하시는 분들을 관찰해보면 오늘 제가 드릴 말씀과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았고요.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오늘 내용이 좀 낯설고 생소하시더라도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께 어떤 대안활동이 좋은 대안활동인지 물어보면 무언가에 몰입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대안활동이 좋은 대안활동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저도 이 말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몰입할 수 있는 활동, 집중할 수 있는 활동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그 활동에 몰입하고 집중함으로써 도박 생각이 나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고 이러한 경험이 긍정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몰입하는 것, 집중하는 활동이 되게 좋다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분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대안활동을 하는 상황을 보면 도박 생각이 났다가 다른 것을 하고요. 혹은 이전에 무언가를 하고 있다가 대안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무엇인가에 하다가 대안활동에 몰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이전에 어떤 일을 하다가 대안활동을 함으로써 대안활동에 몰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전에 어떤 걸 하다가 대안활동으로 바뀌는, 전환되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이전의 활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가 대안활동을 함으로써 대안활동에 주의를 기울이는, 그러면서 이전의 활동에서 다음의 활동으로 넘어가는, 전환되는, 주의가 바뀌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집에 있는데 집이 너무 더워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저희 집이 아파트 19층인데요. 마침 그날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워서 창문을 열었더니 밖에서 시원한 바람이 들어와서 제가 더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가 시원한 바람으로 주의가 바뀌는 이런 경험을 했는데요. 바로 이렇게 주의가 바뀌는 이런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시원한 바람을 쐬는 순간 제 주의가 더운 곳에서 시원한 곳으로 바뀌고 제 마음도 제 머리도 환기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도박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내가 이전에 도박 생각이 났다면 무언가의 다른 걸로 전환함으로써 그것에 몰입돼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다른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도박 생각이 나고 있다면, 즉 주의가 바뀌지 않고 전환되지 않고 있다면 이러한 대안활동은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스트레스에 대한 대안활동을 할 때도 대안활동을 하면서 이 스트레스에 주의를 기울였던 것이 대안활동으로 이 주의가 바뀌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활동을 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것은 몰입하는 경험이 아닌 내 주의가 이전 것에서 다음 것으로 바뀔 수 있는, 내 기분이 환기될 수 있는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전환하기 위한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같은 도박에 빠진 분들이 비슷하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인데요. 우리가 도박을 많이 하다 보면 우리의 몸의 감각, 느낌이 굉장히 둔감해지고 무뎌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둔감해졌다는 것의 의미는 내가 아무것도 느낄 수 없다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도박과 같은 어떤 특정 자극에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그 외에 다른 자극에는 잘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분명히 무언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못 느끼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의가 전환된다고 하는 것은 이전의 몸으로 오는 자극이 다른 자극으로 바뀌었을 때 우리가 그 다른 자극에서 느껴지는 몸에 대한 느낌과 감각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도박 초기에는 우리가 주의를 전환하기 위해서 대안활동을 선택함에 있어 몸으로, 우리 마음으로 좀 더 강한 자극을 오는 것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분들이 단도박 과정에서 땀을 흘리는 스포츠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땀이 나듯이 몸으로 충분히 자극이 와야 우리가 우리의 주의를 전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도 집에서 하는 활동이 있는데요. 바로 샤워를 할 때 찬물로 샤워를 하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물이나 더운 물로 샤워를 할 때는 제 주의가 잘 바뀌진 않아요. 근데 머리를 감거나 샤워를 할 때 시원한 찬물로 하면 금세 그 찬물로 내 주의가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제가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단톡방에 어떤 분께서 밤 시간에, 새벽 시간에 자전거를 타시는 분이 계십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이분께서 자전거를 타면서 밤에 시원한 바람도 쐬고 그리고 몸도 좀 활동을 하면서 그 느낌이 되게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느낌이 좋고 단도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전거를 그렇게 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몸에 자극을 주는 거에 대한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면요. 어떤 사람이 정신없이 어딘가를 뛰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오직 목적지만이 머릿속에 있는 채 정신없이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돌멩이 하나가 굴러들어와서 신발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돌멩이를 밟는 순간 그 발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 아픔을 느끼는 순간 이전에 내가 빨리 어딘가에 가야 되는 그 상황에서 내 발바닥에 느껴지는 아픔으로 이렇게 주의가 전환됩니다. 단도박 과정에선 이런 몸의 자극이 필요하고요. 때론 이것과 비슷하게 어떤 따끔한 몸에 강한 자극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가 전환되는 이 원리를 이용해서 단도박을 오래 가져가신 분들께서는 강한 자극이 아니어도 아주 약한 자극에도 주의가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지금 카메라를 보면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앞을 보고 있다가 옆이나 뒤를 보는 것만으로도 주의가 분산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단도박을 해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강한 자극이 아니어도 약한 자극으로도 주의를 분산할 수 있는 이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러한 연습 방법이, 이러한 상담 방법이 제가 상담하는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도 연결될 내용이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도박 중독의 끝은 결국 혼자 남는 거라고 말씀을 많이 합니다. 모든 중독은 마찬가지인데요. 가족관계가 악화되고 신뢰를 잃고 버림받고 그러면 나는 혼자 남게 되고 외롭고 고립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미 도박에 빠지기 이전부터 외롭고 혼자 있고 공허하고 고립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서 그런 문제 때문에 도박에 빠지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선후 관계가 어쨌든 결국 도박 문제로 인해 고립되어지는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단도박 과정에서는 대안활동을 통해 혼자 있고 고립되어진 이런 감정이 아닌 함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이 느낌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함께하고 있는 느낌은 때론 안정감을 주고 때론 따뜻함을 줍니다. 그래서 단도박 과정에서 우리가 꼭 느껴야 될 그런 느낌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어떤 분이 가족과의 관계도 안 좋고 그래서 싸우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회사에서 일도 힘들고 이래서 대안활동으로 혼자 낚시를 가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공기 좋고 산 좋고 물 좋고 조용한 곳이 좋아서 이분은 하루 정도 가서 낚시를 하고 오시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함께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분께서 혼자 낚시를 하고 계시니까 그 대안활동 좋은 대안활동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꼭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함께한다는 거,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다른 말은
연결감입니다. 내가 이분처럼 낚시를 혼자 갔지만 산과 물과 공기와 자연과 함께 있다고 하는 그 느낌, 그 연결감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혼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자연이 아니어도 내 옆에 있는 어떤 동물이나 어떤 물건, 사물들과도 연결감을 느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께 있다는 것, 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우리에게 외로움, 공허함, 쓸쓸함, 고립감 이런 것들은 재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혹은 어떤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느낌은 고립감이 아니라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이 안정감은 우리의 단도박 과정을 좀 더 탄탄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재미를 넘어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는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미도 필요합니다. 재미를 다른 말로 하면 흥미라고 할까요? 이런 흥미가 없다면 우리가 흥미 있는 활동이 아닌 다른 거에 관심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는 데에는 흥미와 재미가 반드시 필요하긴 한데 이것을 넘어서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박을 보면 재미에 초점이 맞춰진 경우가 많고 또 재미보다 좀 더 자극적인 흥분, 쾌감, 아슬아슬함, 짜릿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감정 대신 대안활동을 통해서 성취감이나 만족과 같은 어떤 뿌듯함 이런 것을 느끼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그 중에 2가지 정도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요. 하나는 내가 하려고 하는 행동에 목표를 낮춰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도박으로 돈을 따고도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는 우리가 처음부터 목표를 너무 높게 세웠거나 혹은 그 목표를 달성을 해도 그 순간 즉각적으로 목표를 더 높게 수정해버립니다. 원래 세웠던 계획이 있는데 돈을 따는 순간 더 높은 계획으로 널뛰듯이 껑충 계획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대안활동을 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목표를 좀 낮게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해가는 그 목표를 이룬 그 느낌을 느끼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대안활동에 대해서 우리의 실력을 키우는 방식이 있습니다. 운동을 하신다면 그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나 전문가에게 어떤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좀 받아보는 게 좋고요. 또 악기를 다루시거나 어떤 취미 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그 분야에 좀 숙련된 사람한테 그걸 직접적으로 배워보는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도박을 하면서도 내가 도박에 실력이 있구나 이렇게 느낄 때 그 성취감과 만족감이 크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대안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의 실력을 좀 키워줘야 그 대안활동을 함으로써 좀 높은 수준의 어떤 플레이가 나와야 우리의 만족감과 성취감을 직접적으로 더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무언가 배워보는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활동적인 것과 정적인 것을 모두 다 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박 중독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충동성이 높다는 것인데요. 이 충동성은 어느 순간 아주 강한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를 굉장히 활동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에너지가 뭉칠 때 우리는 무언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이런 것을 기질적으로 자극추구 기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자극추구 기질이 이 한 부분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무언가의 새로운 것에 에너지를 쏟고 활동하는 이런 것들이 도박 중독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도박도 이런 기질적으로 자극추구 기질을 가진 분들이 도박을 함으로써 자기의 어떤 기질이 굉장히 충족되고 그 충족되다 보니까 굉장히 기분 좋은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대안활동을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에게 있는 이런 자극추구 기질을 건강하게 적절하게 충족시키는 이런 활동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언가의 짜릿함을 느끼고 아슬아슬함을 느끼고 어떤 흥분감을 느끼고 어떤 경쟁심이 들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떤 위험한 방식으로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용인하고 우리 가족이 용인하고 나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활동, 이런 건강한 활동을 통해서 충족시켜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기질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며 이 기질이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다른 것들을 통해서 충족시켜주는 이런 대처 방법을 쓰는 것이죠.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내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바꾸거나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질이 발동될 때 우리가 적절한 방법으로, 안정적인 방법으로 이 기질을 충족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기질이 발동될 때 충족시켜주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도 필요합니다. 그것을 제가 앞에서 정적인 활동이라고 표현을 드렸고요. 이러한 자극추구적인 나의 기질을 다스려보는 이런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정적인 활동을 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안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하다가 멈춘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적인 활동은 느리다는 거, 천천히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휴식이나 여유와 관련된 가능성이 큽니다. 휴식이나 여유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쉽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느림, 천천히는 아마 여러분들께 굉장히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천천히 느리게 해보는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자극추구 기질을 다스려보는 이런 연습을 하는 건데요. 일을 할 때도 천천히 해보고, 밥을 먹을 때도 천천히 해보고, 걸을 때도 천천히 걸어보고, 그리고 우리는 늘 긴장되고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호흡도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을 가능성이 큰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천천히 느리게 해봄으로써 우리가 그 느낌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이런 활동은 아마 여러분들께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자극추구적인 기질을 타고났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또 살아오면서 이런 활동을 안 해왔을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막상 느리게 해도 느리게 안 될 수도 있고요. 느리게 하려면 할수록 짜증 개통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더 이러한 연습이 필요한 것이고요. 이전에 어떤 자극적인 느낌이 충족되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느낌, 느림의 느낌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즉각적으로 무언가 할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도박 충동은 언제 어디서 올지 모릅니다. 또 도박 충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되는 어떤 그런 스트레스는 언제 어디서 받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우리가 대비하는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즉각적인 대안 활동을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주의를 전환할 수 있는 이런 대안 활동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하지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주의를 전환할 수 있는 활동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도박 중독은 계속 생기는데 내가 주의를 전환할 수 있는 활동을 못한다고 생각되면 나는 점점 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고 내가 위기의 순간에 무언가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인데요. 그래서 주변 환경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내가 지금 무언가를 바꿔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면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 점을 이용해서 내 생각을 바꿔본다면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대안활동을 할 수 없으면 내가 대안활동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이 대안활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도박 충동이 왔을 때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일이 대안활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운전을 하고 있다면 운전이 대안활동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밥을 먹고 있다면 밥이, 샤워를 하고 있다면 샤워가 대안활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대안활동이라고 생각을 바꿔봄으로써 그 활동에 더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굉장히 확장시키면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호흡입니다. 정말 내가 대안활동이 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내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활동, 이 호흡 활동을 바꿔봄으로써 대안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호흡을 빨리도 해보고 천천히도 해보고요. 깊게도 해보고 얕게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호흡이 참 다양하게 할 수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고요. 이런 느낌을 느끼고 있다는 건 이미 여러분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어떤 도박 충동이나 어떤 것을 호흡으로 주의가 전환되고 이 호흡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무언가 할 수 있는 대안활동이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좋은 대안활동을 기대하고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다소 실망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제 영상 밑에 블로그 주소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대안활동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작성을 해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하고 있는 대안활동, 그리고 앞으로 할 대안활동이 오늘 내용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가장 좋은 대안활동을 한 가지만 꼽아달라고 하면 저는 가족과 함께하는 대안활동을 뽑겠습니다. 다른 대안활동을 모두 못해도 가족과 함께할 수 있다면 단도박의 힘은 강해질 것이고요. 반대로 다른 많은 대안활동을 잘 하고 있어도 가족과 함께할 수 없다면 단도박의 힘은 약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대안활동을 통해 앞에서 설명한 어떤 긍정적인 느낌을 느낀 후에 우리의 마음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과 행복한 마음으로 바뀌어 갑니다. 즉, 대안활동을 통해서 얻었던 느낌이 삶에 대한 느낌으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삶이 감사와 행복으로 바뀌어 갈 때 우리의 회복의 길은 더욱더 희망적일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 지금은 아직 어려운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우리가 언젠가 꼭 해야 되는 활동임을 명심해 주시고요. 이번 시간까지 3회에 걸쳐서 준비한 대안활동에 대한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